태양산, 청계산, 왕말령 이 코스 외에도 보게 되면 이 태양산에 우리 일정 위의 코스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제가 소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우리가 보는 기본 코스 위에 그쪽 코스를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스 이런 거는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그 위에 코스를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술에 배불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태양산만 보실래도 아마 몇 번을 겪어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우리가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광고를 보시면 면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면산이 한국에서 어떻게 광고가 나오시죠? 면산하면 이게 절벽에 그 40급 호텔, 절벽에다 호텔을 붙여놨어요. 네, 붙여놨고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뭐죠? 네, 하늘 위에는 이런 도시, 하늘 위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아마 광고를 나가실 겁니다. 네, 근데 그 면산도 가보시게 되면 그 면산하고 태양산 코스가 또 묶어서 팝니다. 우리 하나투어에서. 네, 묶어서 팝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게 되면 지금 8월 5일부터 또 석가장으로, 가부도 석가장으로 전세기가 떠요. 네, 전세기가 뜨게 되면 요 4박 5일 코스로 하게 되면 면산, 태양산. 근데 면산, 태양산 하다 보면 또 태양산 코스는 위주로 못 봅니다. 네. 태양산은 주요 주체로 우리 태양산 대협곡이라고 하고 그다음 면산 쪽이 위주체인데 그 면산 쪽을 가보시게 되면 또 어떤 코스가 있냐면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중국에 보게 되면 이런 대가족 옛날 봉건 사회 때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 마을에 보게 되면 여기 왕가톤, 조가톤 이렇게 얘기하죠. 톤이라는 거는 이게 말이란 뜻이에요. 그 왕가는 왜 왕가랄까요? 여기는 왕실의 가족들이 살던 대가족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서로 친척이 돼요. 4분의 8촌 이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따지면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척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병원 사회 때 보면 이 다른 그 동네하고 이렇게 별로 연락을 안 합니다. 그 가족 내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가 많았어요? 근친결혼이 많았습니다. 근친결혼이 많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태어난 애들 보게 되면 정상적이 아닙니다. 조금 특히 우리 마자들 같은 경우는 마제는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 발육이 어려서 여자도 그렇죠. 나이 어려서 애를 낳다 보니까 아주 완전 발육이 되기 전부터 애를 낳다 보니까 이 영양이 따라볼까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애를 관리 못하는지 보게 되면 보통 이 마자들 보게 되면 조금 부실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막내들이 똑똑해요. 이런 동거사이들 대충적으로 다섯분 그렇다는 얘기가 납니다. 특히 근친결혼 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이제 왕가 가원이라고 있어요. 이 왕가 가원인데 이 왕가 가원은 여러분들 북경에서 자금성을 받겠지만 중국에 보게 되면 교시 가원, 왕가 가원 이렇게 큰 이런 가원이 있습니다. 네, 가원인데 이런 가원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 집을 얘기 안 하고 정말 지방에서는 황제 정도 장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면 그 왕실의 집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보면 제일 최초에 거기서 상순성에서 발을 붙일 때 보게 되면 두부 장사를 했어요. 그 두부 장사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당시 뭐냐면 땅을 사놨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이 이게 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지역은 전부 다 왕실의 그 집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큰 땅덩어리 만들고 그 집도 그 사원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중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전통적인 모습 여기도 살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평려 고성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 4대 고성이 있습니다. 4대 고성 가운데서 평려 고성은 이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오게 되면 만리장성을 안 봐도 평려 고성을 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평려 고성을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또 모습을 그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들 보게 되면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좌우되는 이런 다 보면 옛날 집입니다. 이런 고성 안에 이런 집들인데 이런 집들도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존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신 것이 뭐냐면 면산입니다. 이 면산은 1400년에서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동네이고 그리고 전하는 말에 하면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면산에서 여기서 다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육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간식절이 나오시죠? 간식절 유래 아십니까? 중국의 간식절 유래가 바로 면산에부터 시작됩니다. 게다초라는 이야기, 게다초 들어보셨어요?
예, 중국의 역시 전국 시기의 이런 인물인데, 이 계자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한식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한식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등등 유래. 그리고 거기에 또 유명한 거는 뭐냐면, 등신불. 예, 등신불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등신불이 제일 시간 오래된 건 1400, 1500년인데요. 옛날에 고승들이, 하여튼 이렇게 수련을 하다가, 열발합니다. 열발하게 되면, 그 고승들이 몸 위에다가 내가 연발하다가 내가 사람들 자기 죽을 시간 안 돼요. 대충. 내가 어제는 앞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하면 제자보고 나를 산 동굴에 업어다 달라요. 그러면 제자가 업어다가 산 동굴에 올려놓으면 스님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따가 며칠 후에 올라가 보면, 열반하신데, 열반하신 다음에 그 몸 위에다가 진흙으로 그 몸 위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항나리를 덮고 나요.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천년씩이 지나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되냐면, 일화식으로 됐어요. 이 시체가 썩질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시체가,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KBS 방송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는 CCTV라면 제일 큰 방송국이에요. 한국의 KBS 방송국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수입차로 와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도대체 여기에는 옛날에 방부제가 있었는가? 이 진흙에. 방부제 성분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시체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는가? 미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라가 보시게 되면, 목전에 보존하고 있는 이런 등침불이 1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건 1300년 되고, 제일 최근 역사가 500년 이상입니다. 그 등침불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뼈가, 어떤 진흙이 떨어졌으니까 그 뼈가 있죠. 사람 뼈. 그대로 보이고, 어떤 데는 손톱, 발톱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런 등신불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풀지 못한 수격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동굴 안에 무슨 어떤 음리온이나 이것이 작용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진흙이 그때 바른 진흙에 어떤 특수한 이런 약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사람이 몸에 썩는 것을 방지했겠는가? 이것도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격이 되고, 그리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맨산 우회복 가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지금 현재 청도에도 이쪽으로 오시면서 관광을 하셨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셔도 마찬가지, 장각이나 북경이나 가셨지만은 여지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안 보이시죠? 십자가 안 보이시죠? 근데 대한민국에 가면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천국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하튼 사거리마다 교회가 안 보인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중국에는 이 십자가 같은 것을, 이런 교회를 본래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으로 인정해주는 4대 종교가 있어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 4대 종교는 정부에서 이거는 인정을 해주지만은, 그런데 중국에는 또 불교에는 어떤 하나 법이 있다면, 종교 신앙은 자유이지만은 선교 활동이 금지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느님을 숭배할 때 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 공중 장소에서 광장이나 이런 십자가에서 우리 하느님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면 누가 경찰서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이게 와서 벌금을 당하고 이게 경찰청에 가서 불을 당하다 나온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려면 종교 활동에 참가 못합니다. 종교 신앙하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 못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 내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종교 신앙을 하려면 중국 공산당에서 퇴당을 한 다음에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신앙은 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렇게 종교 신앙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희 고향에 선배가 되신 분이 있고, 오세근 씨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시는 형인데, 이분도 지금 우리 북경에서 같이 있을 때 제일 어려울 때, 정말 밥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집세도 못 내고 밥도 먹기 어려울 때 이분도 우연하게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길을 안내해가지고 형이 뭐냐면 한국으로 초청을 받게 돼요. 한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알바했다면서 뭘 했냐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신학 공부 대학을 4년 동안 거기서 원래 여기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지만은 한국 가서 또 4년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와가지고 지금 북경에 와서 좀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좀 뭐 별로지만 지금은 가게 되면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매일마다 나오는 사람들 300명이에요. 그 작은 교회가 작은 규모가 작다. 그리고 지금 장로가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이 항상 얘기만 하면 우리 영근이는 언제든지 여기로 오게 됐다 하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만 하면 그냥 얘가 만날 때마다 너 언제부터 교회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귀찮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내뱉은 날에 형이 언제 목사가 되면 제가 그때부터 나갈게요. 근데 목사가 된 지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또 그 형을 피해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피해 나온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일을 이렇게 제가 또 하는 사업이 또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인연이 없는가 봐. 인연이 있으면 저도 국경에 있으면서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 형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 내가 바라는 것이, 일단은 의식주나 바라는 것이 다 뜻대로 된다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이게 뭐 시간이 되면 나가보려고 했는데 핑계겠지만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또 밖에 떠돌아다니고 저는 일요일이 언제고 제 생일이 언제 지난지도 모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셨지만은 어제부터 보셨지만은 저 삼방사에 끝날 때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예. 우리 새놈들 다 챙기고 호텔까지 제가 주무실 때면 매일마다 보게 되면 새벽 1시, 2시에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또 4시 반이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집에다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어요. 바쁠 때면. 예, 바쁠 때면. 그래서 중국에는 종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종교 자유는 자유지만은 선교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교 신앙 사람도 적지만은 그런데 왜서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이런 사찰을 볼 수가 있느냐. 절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중국은요 불교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 봉건사회 때부터 이 황제가 불교를 신앙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보게 되면 이런 명당, 좋은 장소에는 교회는 볼 수가 없어도 뭐는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절이나 사찰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산에다 보게 되면 거기 그 절이 엄청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 보게 되면 절벽 그 위에다가 위에 보면 엄청 높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뭐냐면 이런 종 아시죠? 예, 우리가 치는 종. 예. 그 종을 달았습니다. 저 종을 왜서 달았느냐 했더니 여기 와가지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가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종을 위로 단다고 해요. 그런데 종이 안 달리고 다른 것도 빨간 끈으로 된 것만 웃기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소원 성취가 안 됐고. 네,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리고 전하는 말에 하면 진시황 때, 지난 진시황 때 여기 그때는 너무나 가물어가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절에 있는 스님한테, 부탈해가지고 기우제를 치는데, 비가 진짜 왔대요. 그 비가 오니까 당나라 때 황제, 이세민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승을 만나보려고 맨산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맨산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길을 닦아가지고, 이 센트포스 같은 데서 올라가지만은, 옛날에 이런 센트포스 없을 때는 맨산을 한번 올라가려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올라가야 맨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저희 사찰이 있는 거고. 네, 그 위에 사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온다는 얘기 듣고 그 고승은 그 황제를 만나기 싫거든요. 왜냐면 만나면 옛날에 황제는 욕심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나만은 상대하라. 그런 요구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자보고 얘기해가지고 그 황제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죽었다 해라. 만나지 않게. 그래서 그 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산에. 그래서 그 황제는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세상을 뒀다니까 황제는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명을 내려가지고 그 사찰을 엄청 크게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명산이 그때로부터 유명하게 된 건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옛날에 그 사찰이 아니고 전부 다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보수를 한 그런 사찰입니다. 그 원래 사찰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불살을 뿌리고 전부 다 낙탈해가지고 옛날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신 맨산이에요. 그래서 맨산 코스하고 요 태안산 코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녹여서 파는 요 상품들이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일단은요, 저희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우리 점심 식사는 태양산
바로 그 밑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 한식 음식점이 있습니다. 한식 음식점. 이것도 오픈된 지가 몇 달이 안 돼요. 그래서 향후 우리 저 태양산에 오시는 우리 손님들 위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큰 식당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시 우리가 이 셔틀버스 타고 그 산을 올라가신데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뭐하고 같더라면 백두산에 가보셨죠? 백두산에 그 아래 그 백사호텔인가 그쪽에서 집차를 갈아타고 그 천지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고물고물한 이런 길 있죠? 그 길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는 위험합니다. 타 운전을 이 큰 차량도 올라가다가 앞에서 차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올라갈 때는요, 우리 안전에 주의해가지고, 여기 손잡이 있죠? 이걸 전부 다 아래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그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가지고, 그 입구에 도착하시게 되면, 먼저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제가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셔틀버스를 탑니다. 거기는 오픈된 그 전동카예요. 한 대에 한 10명 정도 하는 거 있고 대여섯 명 정도 하는 거 있고 그건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행이 40몇 명이다 보니까 4대 내지 5대 정도를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동카를. 그래서 타고 쭉 올라가십니다. 한 10몇 분 정도.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10몇 분 정도 쭉 올라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등산코스 입구가 나옵니다. 등산코스 입구. 그래서 거기서부터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 1시간을 등산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조금 1시간 넘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또 올라가시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은 제가 다 감안하고 있으니까요. 올라가시면서 사진도 찍고 풍지도 구경하시면서 쭉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도화동이라는 곳에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에 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산 위에. 그 주차장에서 다시 우리가 그 전동카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전동카가 올라갈 때 전동카, 꼭 그 전동카는 아니에요. 그 전동카를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타는데요. 그 전동카 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동카는 타고 내리면 다시 그걸 안 탈지도 모르니까요. 짐은 항상 소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동카를 타고 1시간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스가 뭐냐면 환상선이라고 바로 우리가 태양산 대역곡에서 그랜드 캐년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랜드 캐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씨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출발한 곳은 산동성이고 지금 하남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하고 그쪽 진짜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그런데 일기예보에 비가 있다고 해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양산은요 10년에서 9년 가물어요. 그리고 1년에 비가 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여기는 보면 이럴 때 뭐죠? 계속 여전 주머니가 소라비처럼 잠깐 왔다가 끄덕끄덕 아니면 가랑비 정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진짜 큰 비가 온 날이면 좀 이게 조금 이렇게 비 내릴 때 있습니다. 제가 이 태양산 코스를 작년 10월달부터 이쪽을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비를 맞아보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오늘 날씨를 봐서는 그렇게 막 비가 그렇게 올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또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올라가시고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유나 우산은 꼭 이용을 해주시고, 없는 분들은 우리가 저희들 태양산 입구로 올라갈 때 옆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격려하는 슈퍼가 있어요. 거기서 우유나 아니면 우산이나 필요하신 거 거기서 구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혹시 나무로 된 그 지평 있죠? 한돈 1,000원입니다. 1,0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지평이 있으면 또 올라가 등산하시는데 굉장히 힘도 절약되고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돈은 아끼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사가지고 내일까지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아마 관광하실 때도 도움이 안 되시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지평이 큰 거 있으면 그거는 현재 아마 1,000원일 거예요. 1,000원이 맞을 거예요. 한돈. 그건 한돈 주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유나 아니면 이런 필요한 거는 거기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올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동한다고 환상선을 보시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중간에서 우리 전망대 좋은 데서 우리가 내려가지고 몇 건 정도 내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시냐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왕상암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우리가 태양산 대역곡은 입구하고 출구가 틀립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태양산 대역곡에 우리 왕상암에 도착하시게 되면 거기서 내려가는 코스가
두 갈래 나뉩니다. 하나는 등산 코스, 하나는 예,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역시 차를 타고 내려갈 시간도 40분이 걸려요. 예, 40분이 걸리고 등산 코스 내려가는 시간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예,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전일증 보게 되면 올라갈 때 1시간, 우리가 관상선을 타고 나는 시간 1시간, 2시간, 내려올 때 1시간 반, 3시간 반. 그러니까 우리 태양산 대역고 가게 되면 최단적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예, 이 정도 시간은 예정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힘드시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는 조금 그 계단이 좀 가파롭습니다. 돌계단인데 네, 올라갈 때는 좀 괜찮지만 그래서 힘드시거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은 내려갈 때는 차 타고 내려가시 그냥 내려가서 먼저 주차장에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등산하실 분들은 저를 제가 모시고 그 등산 코스에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태양산 대역곡에 대해서는 뭐 일정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문점이 계십니까? 화장실은 어느 정도 환경? 화장실은 뭐 들어갈 때 입구에서 화장실 이용을 하셔야 되고, 나올 때 출구에 있고, 근데 도중에서 이 태양산은 도중에 화장실이 좀 힘듭니다. 아마 올라가셔가지고 한 2시간 내로는 거의 화장실을 찾기 힘들어요. 네, 입구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올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저 관광지 입구 들어갈 때 미루시 일 보셔야 됩니다. 네. 그쪽에 화장실, 그리고 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휴게소나 호텔 로비에 포함된 화장실을 보면가지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국하고 틀립니다. 네, 휴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태양산에 가게 되면 급할 때면 또 여기는 화장실은 거기 산 위에도 보게 되면 원주민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 살고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이건 또 돈을 중국 돈은 1元이면 한국 돈 200원 정도 돈을 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좀 다른 코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안에 들어 화장실은 우리 관광지 입구에 있고 대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차로 화장실을 모셔줄 수 있고, 그리고 관광지 다 끝나서 내려오기 직전에 제가 화장실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요, 일단 여기서 출발해서 하북섬을 경유해가지고 하남섬을 들어가시는데요. 하남섬 경에서 임주로 지나가려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가? 안양시를 지납니다. 네, 안양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중국에 8대 고도가 있다는데 8대 고도 가운데서 4대 고도가 하남섬에 있어요. 그럼 하남성에는 4대 고도를 저희가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주.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안양도 한 개 고도입니다. 네, 정주. 그 다음 또 뭐 있죠? 정주가 있고. 낙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낙양. 예, 낙양성의 신비하에. 그 낙양성이 바로 하남성 낙양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양. 그 다음에 개봉이라고 있습니다. 개봉. 네. 개봉에 그 소림사 정주하면 하남성에 소림사 얘기 나오죠. 소림사는 중국의 그 쿵푸 고향이잖아요. 그 소림사가 바로 개봉이에요. 개봉 옆에 그 등두시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있어요. 개봉. 그래서 이 네 개의 도시가 옛 도시고, 옛 도시고,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 중국에는 그 4대 도시 동서남북에 다 도읍지가 있는데, 동쪽에는 그 도읍지를 바로 안양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경이래요. 그리고 북쪽에는 도읍지는 북경, 지금 현재 수도. 남쪽에는 도읍지는 남경. 서쪽에는 도읍지는 어딜까요? 옛날에 장난으로 불리는 거. 지금은 중국에서 서안이라 부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서경입니다. 이게 중국의 땅덩어리 이렇게 큰 많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오른쪽 편에 보면 낙양시가 있어요. 안양시가 있어요. 그 안양시에는 뭐냐면 중국에서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문자박물관. 혹시 중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 중국 문자에, 고대 문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게 되면 문자박물관을 한번 관람을 하세요. 이것도 어떤 중국의 이 큰 땅덩어리에 4대 박물관 중에 하나. 제일 큰 것이 북경에는 수도 박물관, 하남성 박물관, 산동성 박물관, 그리고 안양에는 문자 박물관. 이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임주시. 임주시는 너무 작은 도시예요. 크지 않습니다. 역시 임주시로 보면 태양산 때문에 요즘에 뜨고 있는데, 거기 보면 뒷골목만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찌그러지는 오막살이에요. 근데 중심거리는
그 천안문이 국경 가서 천안문 광장 보셨죠? 장안들이라고. 그 천안문 광장보다 더 길을 넓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쫙 만들었는데, 제일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시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자체는 별로 있지만, 시청 자체는 엄청 큼직하게 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엄청 크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두실 경유해가지고, 저희들 점심시간 조금 도착하면, 점심시간 하시고, 오후에는 저희들, 태양산 대역골 보시고, 대역골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저희들, 우리가 오늘 올라갈 때는 우리 점심시간 전에 도착하는 시간 봐가지고, 아니면 우리 관광지 보고, 우리가 죽마트라고, 우리가 이런 우리 선물 사는 가게를 한번 우리 잠깐 우리가 준비해 줄 겁니다. 그 죽마트라면 뭐냐면, 대나무 수술, 천도 온도에 가열해가지고, 이런 만든 이런 웰빙 제품들이에요. 몇천 원짜리부터 시작되는 이런 일상 생활용품입니다. 여기 시설, 치약 비누도 있고, 이런 타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여기가 비싸지도 않고,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이런 쇼핑하고는 또 틀리게 이런 마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정찰제입니다. 정찰제라는 이런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들렀다가, 그다음 저희들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하냐면, 저희들 오늘 저녁 투숙한 호텔은 신향, 역시 한양성에 속하는 신향시가 있습니다. 신향.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신향시로 이동하려면 또 시간이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가다가 신양 도시를 가기 전에 슈현이라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한식입니다. 한식.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호텔에 도착하시게 되면, 우리 호텔에서 일단 내장을 풀고, 그냥 호텔 정원에 호텔 우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큰 대형 발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에는 마사지를 오늘 저녁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길도 많이 걷고 등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오늘 투숙하시고, 그리고 내일 일정은 다시 내일 세부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물 2박스를 이렇게 여기다 놨어요. 물을 안 마신 분들은 한 명씩 일단은 챙기세요. 그러니까 오늘 등산을 하고 하면 물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박스, 아니 한 박스,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돌아갈 거면 이게 다 챙겨놨으니까요. 오늘 일단 물은 필요하신 분들은 물을 달라 챙기시고, 그리고 물을 다 이용하신 다음에 해서는요, 쓰레기를 다 있으면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나중에 버리게 하면 이렇게 아마 그러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놔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관광 코스 보게 되면 오늘은 등산 코스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두 번째는 우리 물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안경이나